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일을 자주 겪고 계시는 분이 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어떠한 훈련을 해야 될지,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그리고 과연 글을 쓰는 건 도움이 될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유튜브 영상에도 있는데 제가 한 3, 4년 전에 올렸던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력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평소에 어떤 훈련을 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을 하세요. 이런 궁금증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장기적인 거는 결국은 어휘력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많이 익히는 거죠. 이거는 다른 사람들, 좀 어휘력이 다양한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해보고 그 사람을 좀 닮아가려고 애를 써본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뉴스나 이런 것을 좀 더 관심 깊게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도 뭐 시도를 해본다거나, 꼭 가르치는 게 내가 어디에서 강사 역할을 하고 교수 역할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니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많죠. 내가 그거에 대한 이제 보수만 포기를 한다면 서로 이제 가르쳐주고 스터디를 하고 이런 것도 가르쳐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장기적인 거는 어휘력을 늘린답니다. 단어에, 알고 있는 머릿속에 단어의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를 좀 많이 써보긴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단어를 많이 넣고 많이 배출시킨다. 네, 이것이 이제 장기적인 거고요. 중기적인 걸로는 기술적인 겁니다. 기술을 익혀야 돼요. 이 기술은, 어휘력은 꾸준히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근데 이 기술을 익힌다는 건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 말하기 기술이 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대화의 클래스에서도 다양한 걸 가르쳐 드리는데 그 중에서 짧은 시간 안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순간정리 화법이나,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두 개의 문장을 비틀어서 연결시키는 그런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정리 화법 같은 경우에 이제 장점이, 일단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한번 이렇게 하면서 먼저 그 짜여진 문장을 뱉어놓고 세 가지를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기술들. 이거는 꼭 이런 순간정리 화법만이 아니고 어떠한 일정한 대화의 틀이 있는 거예요. 포맷이.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거기다 그냥 끼워 넣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휘력이 조금 없어도, 내가 단어가 순간순간 막혀도, 그런 이미 순간 대화가 막혔을 때 잠깐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좀 세 가지 정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 틀을 싹 끼워 오는 거죠. 그럼 내가 말하지 못한 단어는 일단 뒤로 빠지고 다른 세련된 틀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그냥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중기적으로는 좀 이런 기술적인 훈련들, 그래서 이거는 대화의 유형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대화의 기술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하나하나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단기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되는 훈련이 뭐냐? 단기적인 훈련은 뻔뻔함에 대한, 뻔뻔함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내가 모르면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심리적인 것들을, 내가 몰랐을 때 이게 왜 그러냐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당황하는 순간 뒤에 말들을 다 망쳐버린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일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걸 개선을 할 때는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이미지를 남길 것인가. 그러려면 먼저 나는 어떤 이미지의 사람인가, 그 이미지를 좀 그려둘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당당하고 술술술 말을 하는, 약간 뻔뻔한 듯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이미지를 떠올린 다음에 그 모습에 자기 얼굴을 입혀서 그걸 한번 경험해보는, 이제 그런 식의 일종의 자기 최면이죠. 자기 최면인데, 이런 거 이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런 뻔뻔한 사람을 먼저 떠올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뻔뻔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충분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자기 얼굴을 입혀서 경험해보는. 제가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런 걸 해드리는데 온라인에서는 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뻔뻔함을 끌어올려 보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도 있잖아요, 뻔뻔함이. 뻔뻔했던 순간, 지금 순간순간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나도 뻔뻔한 구석이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그 뻔뻔한 걸 좀 늘려서, 이 뻔뻔함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상대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남길까요?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할까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어떤 이미지를 남길 것인가, 그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말씀드릴 대처 방법을 기억하시면
뻔뻔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 대처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냥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어가 떠오르지 않은 것, 혀 끝에서 맴도는 말들, 이런 게 일종의 설단현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굳이 그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어도 혀 끝에서 이렇게 말이 맴도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래서 그냥 풀어서 그냥 쭉 설명하는 거예요.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당황해서 버벅대다가 단어도 못 찾고 결국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시간적인 낭비도 없고 이미지에 있어서도 크게 흔들림이 없으니까요. 근데 단점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 하다 보면 지루한 사람이 됩니다. 조금 수준 낮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휘력 자체가 좀 낮아 보이니까. 그런데 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고수는 가장 적은 단어로, 가장 쉬운 단어들로만 중요한 정보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말이 늘어지면 지루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을 짧게 다른 문장이나 이런 것들로 대체할 수 있으면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가장 적합한 그런 단어들을 끼워 넣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의 이제 해결책은 풀어서 설명하는 거 좋아요. 근데 말이 길어지거나 늘어지는 건 안 돼요. 그러면 100%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실은 이 논문이나 이런 걸 쓸 때는 이렇게 논문 보시면 어렵잖아요. 저도 최근에 다시 이제 논문들 쓰려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대중서적을 쓰다가 논문을 쓰려니까 이제 더 이상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논문은 정확한 단어를 써야 돼요. 누구나 이 단어를 가지고 다른 생각의 여지가 나지 않는. 물론 이건 제가 이제 공학 쪽에 박사다 보니까 이제 더 좀 심할 수는 있는데 다른 재고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다른 해석의 여지가. 그런데 우리가 대중서적이나 그런 거는 재고의 여지보다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필요하겠지만 어쨌건 대중서적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논문에서는 근데 논문은 보면 어렵잖아요. 굳이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 그렇게 어렵게 쓰는 이유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그 논문을 기반으로 또 새로운 지식을 누군가는 쌓아야 되고 그러면서 인류의 지식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어려운 거예요. 100% 정확한 단어를 써야 되니까. 근데 이걸 풀어서 설명할 때 100% 정확한 의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학사전 되는 거예요. 어학사전처럼. 말이 길어지고 막상 풀어서 얘기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래서 그 욕심을 버려야 돼요. 100% 전달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조금 비슷하면 딱 그걸로 흘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들으면서 맥락에 의거해서 듣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화를 하면서 다시 또 보완을 하면 되죠. 그래서 100%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겠다는 그 욕심을 버리고 말이 길게 늘어지지 않게. 길게 늘어지면서 100%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느니 짧게 끝내면서 한 80% 전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대화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건 이런 단점과 이런 해결책이 있고.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질문이에요. 질문은 이 질문 안에서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야, 근데 그 단어 뭐냐? 그 단어 뭐죠? 근데 이거는 단점이 뭔가요? 단점이 친한 사이에서만 쓸 수 있어요. 회사 내에서는 못 쓰겠죠. 해결책은 없어요. 친한 사이에서는 그냥 해도 돼요. 너무 이제 많이 하면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회사에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돌려서 물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을 써야 돼요. 이 설단현상, 뭔가 내가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안에, 머릿속 안에 지식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꼭 그 특정 단어가 아니어도 관련된 다른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걸 떠올리게 하려면 무언가 비슷한 신호가 딱 들어왔을 때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촉발시켜서 어떠한 여러분들이 지금 떠오르지 않았던 그 단어가 떠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한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혹시 좀 조언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조언을 줘요. 그러면 그 조언 안에서 내가 떠올리지 못했던 그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맞아. 근데 그때 티내면 안 되겠죠. 아, 맞아. 그 말 들으니까 생각나네. 이러시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들으시면서. 저도 이렇게 책을 쓰다 보면 나중에 떠오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책을 쓰려고 이렇게 막 글을 쓰다 보면 떠오르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며칠을 고민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해요. 그 단어가 뭐였지? 안 떠올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밥 먹다가 누군가 말한 단어에서 그 단어가 딱 축발해요. 최근에 이제 어떤 인물에 대한 것을 쓰고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교묘하다라는 단어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묘하다는 단어가 안 떠올라서 역사적으로 교묘했던 인물들을 막 찾아봤어요. 그 인물들은 묘사가 없나. 그 단어에 대한 교묘한 단어가 안 떠오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안 찾으려니까 안 찾아지더라고요. 근데 며칠 후에 완전히 잊고 있다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교묘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트리거가 될 만한 상황이 있었어요. 아, 야비한 뭐 이런 단어였겠죠. 정확히 그 단어 트리거가 된 단어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상황이 생겨요. 다른 사람한테 조언 줄 게 없는지 물어보고, 혹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이렇게 물어봐 줄 수도 있겠죠. 회사나 이렇게 딱딱한 자리라면. 아니면 혹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서 혹시 걱정되는 부분은 없어?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거에 관련해서 뭔가 물어보고, 아 근데 내가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혹은 이 부분을 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하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서 다른 사람이 입을 열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도 듣고 내가 지금 놓쳤던 그런 단어들, 그런 것들도 다시 끄집어 올리는, 이제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풀어서 설명하는 것보다 훈련만 잘 되면 이렇게 돌려서 질문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그냥 질문하는 것과도 비슷할 수 있는데, 즉 상대가 메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상대가 좀 센스 있고 맥락을 읽는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이제 메워주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계속 설단연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설단연상이라면 그래서 입에서 이렇게 탁 나오지 않는 이런 그게 했을 때 상대가 설단연상, 그렇지 바로 그 설단연상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대가 메워지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 말을 돌려서 질문하는 것, 그리고 내가 풀어서 설명하는 것, 이제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풀어서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종합된 건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어쨌건 상대를 끌어들여서 그 단어를 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그 2차적인 반응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뻔뻔해야 되는 상황이죠. 내가 빈틈을 일부러 주고, 일부러는 아니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났으니까. 그래서 상대가 그 단어에 그 빈틈을 메꿔서, 그 단어를 말해서 빈틈을 메꾸게 이렇게 나갈 때는 그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흐르듯이 가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상대가 그 단어를 말했을 때, 아 맞아 그 단어, 아 그게 기억이 안 났었지 하면서 그걸로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상대가 설단연상, 그렇지 그 설단연상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쭉 자연스럽게 쭉쭉쭉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1차 반응하고 2차 반응이 있는데, 내가 처음에 1차 반응은 그 단어가 몰라서 약간 순간 버벅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단어를 말했을 때 내가 그 단어를 듣고 그 2차 반응, 그게 중요해요. 그때 아 맞아 내가 그걸 몰랐었지, 아 그래 알려줘서 고맙다, 아 그거 아예 나 그런 쉬운 단어, 예를 들어서 뭐 면박을 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쭉 넘어가는, 그게 중요해요. 2차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뻔뻔함의 가장, 지금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뻔뻔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실제로 해보시면 대처 방법으로서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을 쓰는 게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글쓰기가 대화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단,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기 싫은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글 쓰는 걸 내가 평생 한 번도 안 했고, 굳이 내가 이 대화를 잘하려고 갑자기 노트를 사고 글을 매일 쓰기 시작해. 이것보다는 차라리 나가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할지 준비를 하고, 그 말을 통해서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억하고, 이런 과정을 노트에 적는 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는 법은 이제 제 책에도 나와 있고, 제가 이제 이런 온라인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제 그걸로 가름을 할게요. 그래서 글을 처음부터 쓰겠다 이것보다는, 대화나 이렇게 말할 잘하기가 목적이면 어제 말했던 것보다 플러스 알파 한 5% 정도 내가 무언가를 조금 더 변화를 주는 거, 조금 더 개선을 한다. 내가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무언가를 하나를 더 시도해 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게 좀 더 시간도 더 절약이 되고, 그리고 효과도 조금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 같아요. 물론 글 쓰는 거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마음을 적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글을 써놔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기 컨텐츠로 남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읽었을 때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뭐 자기 감정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 쓰는 거는 좋아요. 단
하기 싫은 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저는 이제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장기적,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할지, 그리고 순간적인 대처는 어떻게 할지, 이것에 대해서 좀 큼직큼직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꼭 기억해 주셨다가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상황이 오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오프라인 강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BC 소장 임철웅이었습니다.